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유효핵전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에 이어서 이온화 에너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주기성 공부하고 있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자,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이 유효액전화 증가에 의해서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자, 이 경우에 자, 유효 핵 전하가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하죠. 하지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같은 쪽에서는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자, 뭐가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 껍질수 증가로 인해서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원자 반지름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추가로 공부할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온화 에너지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힘이 커진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전자 껍질 수의 증가로 인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오늘 주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한번 제대로 요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는 이온이 될 때, 즉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거추장스럽게 여기에다 막 얘기를 해보면 여기다 좀 양이온이 화 될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 원자에서 자, 한 개의 전자를 완전히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기체 상태를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이온화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나트륨 기체가 있는데 이 나트륨 기체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전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해줌으로 인해서 이 전자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 가해주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온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1가 양이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죠. 어떤 중성 원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자, 전자를 이렇게 하나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얘기했죠. 이온화 에너지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죠. 왜 그런 겁니까? 유효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인 거죠. 자, 유효 핵전하가 커지니까 즉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어떻게 되죠? 인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조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같은 조개에서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감소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좀 주기성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4번.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예외. 좀 화면을 조금 올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예외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기 13족 하고요. 자, 16족이라고 일단 적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확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로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여기 13족, 그 다음에 여기 16족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을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뭐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는데, 요 2차랑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 1차 이온화 에너지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자, 여기 맨 아래 나와 있는 이 그래프상이고요. 자, 먼저 2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2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리튬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네온까지죠. 자,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요. 리튬부터 네온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주기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 2주기랑 3주기의 어떤 세로축에 있는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2주기보다는 3주기의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더 감소해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확인됐죠? 그럼 좀 지울게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2주기에 있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보니까 자, 리튬, 베릴륨으로 갖다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 13족 원소 붕소의 경우에 잠시 좀 내려갑니다. 살짝 내려가죠, 이온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 탄소 14족, 질소 15족, 산소 갔을 때 얘가 이제 16족인데요. 다시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향성이 2주기뿐만 아니라 3주기도 마찬가지예요. 3주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시 여기도 보시면 13족인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16족에 속하는 황이 있어요. 황이 역시 옆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볼게요. 자, 13족이 2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 자, 적혀 있는 걸 볼게요. 자,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s 오비탈보다 높아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보세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라는 거라고 같은 말이 뭘까요? 이거 이온화 에너지가 낮다는 말일까요? 높다는 말일까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는 건 살짝만 에너지를 가해도 쉽게 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낮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높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2족하고 자, 13족에 있는 친구의 전자 배치를 살펴봅시다. 자, 누구를 기준으로? 2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적을까요? 2주기. 자, 그러면 2족에 속하는 2주기 2족 원소 누가 있습니까? 4번 베릴륨이 있고요. 2주기 13족 원소에는 5번 붕소가 있습니다.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배치시켜 보면 1s2, 2s2가 되겠고요. 자, 5번 붕소의 경우에는 1s2, 그 다음 2s2, 자, 2p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자를 제거할 때는 가장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게 되니까, 자, 이 4번 베릴륨의 경우에는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 요 하나를 제거할 때 에너지를 가해주는 상황 이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ES2 오비탈보다는 E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면서, 자, 수소 원자가 아니라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자,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는데, 이때 2s 오비탈보다는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4번 베릴륨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안정되어 있는 이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13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즉 불안정한 상태의 어떤 전자를 제거하는 데 가해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전자를 제거해주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전자를 제거해주는 게 쉽다라는 거죠. 전자 제거 쉽다. 왜?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불안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2죽에서 13족으로 가는 거, 3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죽에서 13족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원래는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기성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 이러한 전자 배치의 이유로 인해서 유효핵 전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더라. 자, 그럼 이번엔 나를 볼게요. 자, 이거는 13족하고 2족을 비교했을 때고요. 이번엔 16족하고 15족 비교했을 때입니다. 자, 16족이 15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자, p오비탈의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채워지면 전자 사이의 반발 때문에 불안정해지므로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역시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는 것은 역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거와 같다? 이온화 에너지가,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가, 자, 낮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자, 역시 2주기에 있는 15족 원소랑, 자, 2주기에 있는 16족 원소를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7번 질소가 있고요. 8번 산소가 있는데,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배치시켜 보면 1s2, 2s2, 2p, 자, 3가 되겠죠. 자, 산소의 경우에는 1s2, 2s2, 2p, 4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자를 제거하는 상황이냐면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제거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p 오비탈에 해당하는 거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질소의 경우에는 p 오비탈이 있는데, 자, p 오비탈은 ml 값이 마이너스 0, 1이므로,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산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4개가 있으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때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서 제거해주는 전자 요거고요. 바로 이 전자를 이제 우리가 제거해주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쉽겠느냐는 거죠. 바로 요게 더 전자를, 색깔 바꿔볼까요? 자, 여기 이 상황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기가 더 쉽다. 왜냐? 여기는 현재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고,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 전자 사이에 분명히 반발력이 있을 테니까 이 반발에 의해서 전자를 제거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족에서 16족으로 할 때 유효핵 전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자 사이에 이 반발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자를 제어하는 데는 16족이 15족보다는 조금 더 쉬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보통 선생님이 서술형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러한 시험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시험 문제로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43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그 빈 여백에다가 우리가 이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여기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책의 중간 부분에다가 조금 해주세요. 중간 부분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똑바로 안 그려지네요. 미안합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자, 이온화 에너지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자, 리베, 붕, 탄, 질산, 자, 풀, 네,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딱 해놓고서 여러분이 실제 점을 찍어서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주기성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주기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딱 찍으시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리튬이 가지고 있는 이온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면, 자, 베릴륨은 리튬보다는 더 커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얘가 뭡니까? 2족 원소고, 얘가 13족 원소죠, 붕소가. 그래서 여기는 ES2, 여기는 EP1이기 때문에 EP1에 있는 전자가 ES2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어떻게 됩니까?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죠. 자, 그 다음에 탄소로 갈 때는 다시 이제 증가하는 거죠. 자, GS로 갈 때도 역시 다시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여기 15족 원소고 16족 원소거든요. 그래서 EP3고 여긴 EP4이기 때문에 전자가 한 오비탈에서 쌍을 이루기 때문에 그 반발력 때문에 여기선 조금 더 전자 제거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살짝 낮아졌다가 다시 자, 이온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다시 네온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 준 게 뭡니까?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도 있겠죠. 어찌됐던 간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이온화 에너지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자, 제3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 3주기 이온화 에너지죠. 지금 내가 여기 그린 거는 2주기에 대한 거잖아요. 2주기. 검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주기잖아요. 그러면 3주기의 경우에는 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2주기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3주기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보다는 아래쪽에 3주기에 해당하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아래쪽에 뭔가 점이 찍힐 것이다 라는 거를 대강 짐작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딱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자, 뒷장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염수 문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연습 문제. 자, 그림은 원자 A에서 D의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A에서 D는 각각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중에 하나이다. 그 얘기는 A, B, C, D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를 매치시키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고 나서 A에서 D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A, B, C, D를 한번 배치를 시켜보자고요. 얘네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리, 배, 붕, 탄 순서대로 돼 있죠. 자, 이온화 에너지 점 찍어 봅시다. 리튬이 있습니다. 베릴륨은 이거보다 높죠. 그런데 붕소는 이거보다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죠. 그 다음에 탄소는 다시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주기성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같은 주기에서. 그러면 점점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유액전화가 증가하니까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의 크기가 이만큼이었다면 자, 베릴륨은 이만큼일 것이고 붕소는 이거보단 작을 것이고 탄소는 이거보다 작을 것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보세요. 자, 이온화 에너지 A, B, C, D 배치를 시켜봅시다. 일단 이온화 에너지 지금 현재 누가 제일 큽니까? 탄소가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큰 애가 누구죠? 베릴륨이네요. 얘가 베릴륨이고요. 그 다음으로 큰 애가 누굽니까? 붕소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작은 애가 누굽니까? 자, 리튬이죠. 그래서 A, B, C, D는 순서대로 리튬, 붕소, 베릴륨, 탄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에서 D, 즉 리튬, 붕소, 베릴륨, 탄소의 원자 반지름, 즉 원자 크기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순으로 크기가 작아지는데 자, 보세요. 누가 제일 큽니까? 현재 리튬의 크기가 가장 크죠. 현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릴륨이죠. 그 다음 누구죠? 붕소네요. 그 다음 누굽니까? 탄소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자, 요런 식의 크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아하, 4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아래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내려볼까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를 보면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순차적으로 전자를 한 개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적어주세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제1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상 제1이온화 에너지 이후에 또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하나 또 제거했다면 그거는 제2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자, 정의. 자, 역시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 자, 기체 상태 원자에서 순차적으로 전자를 한 개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자, 마그네슘이네요. 그래서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자, 세 번째 껍질에 현재 지금 전자가 2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이온화 에너지를 가하는 겁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서 여기서 전자 하나 제거하는 거죠. 보니까 여기 제거하는 이 에너지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만큼 쉽게 전자를 제거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이 전자를 제거한 요 친구 있어요. 요 친구로부터 우리가 두 번째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 가지고요. 자, 전자를 제거하는데 상황을 봤더니 아까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전자를 제거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낑낑거린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전자를 제거할 때 여기에 있는 핵 전하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전자가 이 핵 전하의 영향을 받을 때 여기 안쪽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 핵 전하가 오는 걸 다 가리웁니다. 가리운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전자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지금 제거가 되어 있는,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플러스 핵 전하가 여기에 전자에 영향을 끼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사라진 거니까 당연히 전자를 제거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전하의 영향이 더 커졌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커진, 지금 현재 제 1차 이온화 에너지부터 2차 이온화 에너지 커진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얘를 그대로 얘가 이렇게 전자가 제거돼서 Mg2+가 됐는데, 자, 여기 있는 이 Mg2+가 여기로 왔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Mg2+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세 번째 이제 3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Mg3+가 될 건데, 자, 이번에는 어때요? 이 전자를 제거하는 이 친구들을 보세요. 낑낑낑낑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전자를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죠. 전자가 여기 있는 거 하나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전자 껍질이 3개였는데 지금 전자 껍질이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플러스 전하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게 된 거예요.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황이, 인력이 더 굉장히 강해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1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로 갈수록 점점 갈수록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리, 배, 뭐 붕, 탄 이러면서 리, 배, 붕 막 이런 식으로 점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찍어준 게 제1이온화 에너지고요. 자, 여기 리튬이 있는데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은 자, 무조건 리튬보다는 높은 쪽에, 만약에 제3이온화 에너지면 이거보다도 더 높은 쪽에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1이온화 에너지. 자, Mg와 같이 중성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자, M+와 같이 이러한 이온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는 Me+와 같은 이온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 그림 잠깐 다시 보시면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커지긴 커지는데 매우 커지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매우 커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렇죠. 전자의 껍질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굉장히 이온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크기의 변화로 원자과 전자수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전자 하나 제거했습니다. 전자 두 개를 제거했어요. 근데 전자 세 개를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에너지의 크기가 갑자기 에너지의 크기가 매우 커졌다라면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전자를 제거할 때 갑자기 에너지가 매우 커진다는 것은 원래 이 원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었구나. 그러니까 두 개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으니까 이 세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얘는 2족 원소구나. 즉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인 원소였구나 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것이 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이고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보고 얘네들의 원소가 1족인지 2족인지 13족 원소인지를 짐작해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거 크기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 2차, 3차, 4차를 보시면 무조건 값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값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커지는 거를 보실 때 1차에서 2차로 갈 때 몇 배 커지느냐, 어떤 배수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차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로 갈 때 약 한 4천 정도 증가했네 에너지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곱하기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배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 몇 배 증가했느냐, 약 9배 증가했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만 주의하시면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로 갈 때 약 9배가 증가했죠. 그런데 2차에서 3차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거 2배도 안 되고요. 이것도 역시 2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로 갈 때 굉장히 큰 에너지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제거했더니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거 1족 원소다라는 거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래 보세요. 자, 738에서 1450에 약 2배 정도 증가했고요. 1451에서 7733, 한 5배 되나요? 약 5배 이상 증가한 게 된 거고요. 그 다음 7700에서 1000, 이거는 2배도 안 되죠. 오케이. 어디서 팍 증가했습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이 부분이죠. 즉,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2개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2개 제거하고 3개 제거할 때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으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얘는 2족 원소구나. 자, 마찬가지로 578에서 1817로 한 3배 증가했나요? 그 다음에 1817에서 2745, 2배도 안 되죠. 2745에서 11,000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얘는 13족 원소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변화를 가지고 자, 해당 원자가 몇 족 원소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필기했던 거에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의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부교재죠. 부교재는 43페이지에 43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잠깐만 볼까요? 43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필기했던 거에 2차 이온화 에너지와 3차 이온화 에너지의 점을 찍어서 어떤 주기성의 변화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점 찍었죠. 자, 점 찍어 볼게요. 자, 1차 이온화 에너지 붕 감소하죠. 붕수로 갈 때 탄소 증가하죠. 이때 탄소는 베릴륨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산소로 다시 감소했다가 플루오린 다시 증가하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볼 건데, 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리튬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볼게요. 2차 이온화 에너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리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1족 원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제거하는 데는 맨 처음엔 이만큼이지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자 하나가 제거된 상황에서, 즉 전자 껍질이 하나로 줄어든 상황에서 그 전자를 제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릴륨의 경우에 쭉 볼게요. 베릴륨 붕소로 가다가 여기서 탄소가 좀 감소하네요. 이온화 에너지가. 지금 우리 2차 이온화 에너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가다가 플루온으로 조금 살짝 감소하고 그 다음 네온 이렇게까지 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거는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원래 베릴륨은 전자가 몇 개 있었습니까? 쭉 적어볼게요. 여기 3번 리튬,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뭐 나트륨까지 하면 11번인데 자, 처음에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는 상황에서는 베릴륨이 전자가 몇 개인 상황입니까? 전자가 그렇죠, 4개인 상황이죠. 그런데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볼 때는 이미 전자가 하나가 제거됐으니까 마치 3번 리튬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베릴륨을 마치 리튬으로 보시면 되고요. 붕소가 전자 하나 제거됐으니까 베릴륨처럼 되는 거예요.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 탄소는 붕소처럼, 질소는 탄소처럼. 왜냐면 전자 하나가 제거된 상황에서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경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릴륨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치 리튬처럼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려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했죠? 그랬다가 감소했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나트륨의 경우에 어때요? 굉장히 크게 증가하죠? 왜 그렇습니까? 1조 원소인데 2차 이온화 에너지니까 껍질수가 지금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점을 푸른색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리튬이 있습니다. 자, 2차 이온화 에너지 볼 거예요. 제2 이온화 에너지. 자,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볼 건데 자, 리튬의 경우에는 이미 이 상황에서 이 3번인 이의 상황에서 전자 하나 제거된 2번을 보는 거니까 이때는 전자 껍질수가 이미 줄어들어서 굉장히 리튬의 경우에 굉장히 2차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 볼게요. 4번 베릴륨. 4번 베릴륨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리튬을 생각하시면 되고 5번 붕소는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볼 때는 베릴륨을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하나씩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나트륨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릴륨의 경우에 자, 리튬이 이런 식의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 베릴륨부터는 자, 여기 리튬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이 베릴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베릴륨부터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거 점을 찍을 때 이 시작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어차피 정확한 건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17조 원소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약간 대략 이 정도부터 우리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찍어 주자고요. 시작점을. 그래서 자, 시작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리튬의 이 경향성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감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증가를 하겠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오른쪽 한 칸씩 끌려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좀 증가를 좀 했다가 다시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물론 나트륨까지 왔다 그러면 자, 여기 나트륨까지 이런 식으로 뭘 그려줄 수 있습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경향성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내친 김에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 가볼까요? 자, 그럼 베릴륨 보세요.
자, 얘 이미 전자를 2개를 제거한 상황에서 이미 헬륨처럼 된 거죠. 껍질수가 감소했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거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색깔을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뭐 더 위쪽에다 찍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거 이온화 에너지고요. 색깔을 빨간색 바꿔보면 이미 베릴륨은 뭐 1000단계에 가 있다. 굉장히 높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붕소부터 이제 봐주셔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붕소가 전자가 지금 제3 이온화 에너지니까 이미 전자 2개가 제거된 상황이니까 이 리튬의 경향성, 요거 있죠, 요거? 자, 요 경향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붕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역시 이 붕소의 제3 이온화 에너지를 어느 부분에 찍겠느냐? 이것도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플로린을 기준으로 해서 한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베릴륨의 3차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 리튬부터 시작하는 이 경향성이,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자, 붕소부터 대략적으로 한 플로린, 여기서부터 그냥 대각적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튬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를 좀 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가 여러분들 처음 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선생님 설명만 보면은 안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뭐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 직접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봐야 돼요. 선생님 지금 한 거는 자, 2주기를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3주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3주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여기 선생님 얘기할 때 시작점이 중요하잖아요. 제2 이온화 에너지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제3 이온화 에너지 시작점을 할 때, 자, 3주기는 누굴 기준으로? 그러니까 염소를 좀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을 잡아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다라는 가정 하에, 자, 뒷장, 자, 45페이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5페이지 염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나왔네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소인데, 이 2주기 원자 X에서 Z의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 번호는 X보다는 Y가 크고 Y보다는 Z가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쉽습니다. 갑시다. 2주기 오케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그려보자. 리, 배, 붕, 탄, 질산, 풀, 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제1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찍어봅시다. 리, 배, 붕, 탄, 질, 조금 감소하죠? 산, 풀, 네. 자, 제1 이온화 에너지 점 찍어봤습니다. 자, 내친 김에 제2 이온화 에너지까지 찍어봅시다. 제2 이온화 에너지까지 찍어봅시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2 이온화 에너지까지 찍어봅시다. 자, 리튬.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아주 천상계 쪽으로 아주 높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 찍어볼 때, 자, 누구를 기준으로 시작점을 잡자? 자, 플루린 기준으로 대략 시작점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미 전자가 하나 제거된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리튬의 이 주기성 따라가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배, 붕, 이런 식으로 가고,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뭐 하나 더 찍어준다면, 나트륨까지 갈 것이죠. 어쨌든,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자, 요건데 이때 이 XY Z가 원자 번호가 연속이래요. 그럼 보니까 여기서 커졌다가 작아지네요.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다가 작아진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다가 작아진다. 요거 있네요.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다가 작아진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는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 이 세 개가 연속해서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XYZ가 A그룹, 여기거나 B그룹,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겠어요. 자, 2차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봤더니 어때요? 커지고 커지네. 그러니까 그냥 커지기만 하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그룹과 B그룹 중에 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기만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보세요. 일단 A그룹 보시면 작아졌다 커지죠? 작아졌다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탄소지에서 산소의 경우를 보면 어때요? 오케이. 증가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부분은 뭐다? CNO가 되겠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겠구나. 그래서 XYZ가 CNO. 정답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사실 전기 음성도까지도 같이 해서 선생님 시간을 끝낼 수 있지만, 자, 오늘은 깔끔하게 이온화 에너지까지만 하고요. 전기 음성도는 훨씬 쉬워요. 전기 음성도는 훨씬 쉽습니다. 그거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꼭 복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